튜브.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평가해서 그 사람 운명을 바꾸는 시험이 지배하는 사회. 적폐를 다 걷어내면은 이 부조리가, 공채를 둘러싼 부조리가 해결이 되느냐 막 얘기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하다 보면은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바로 다음에 나올 책은 이미 원고를 다 써가지고요. 그게 사실 당선 합격 계급보다 먼저 썼습니다. 팔과 다리의 가격이라고 하고요. 책이 얇아요. 한 100쪽 좀 넘고요. 이렇게 출간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논픽션이고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다룬 내용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의 작업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막 들어간 작업은 가제를 재수사라고 붙였어요. 제가 장르 소설을 한번 각 장르대로 다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약간 야심이 있거든요. SF를 썼으니까 이제 추리 소설을 쓰고 그 다음에 호러물을 쓰고 그 다음에 연애 로맨스를 가야겠다 이렇게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한 다음에 이게 쓰면서 저한테 근육이 좀 붙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직 좀 이렇게 미완의 어떤 소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를 쓰면서 공부를 하고 요령을 익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범죄물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무가내로 이제 처음에 서울지방경찰청, 여기 멀지 않은데 요즘 여기 그래서 자주 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가서 몇 분을 만나고 섭외를 받아서 이렇게 수사하는 형사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추리 소설을 쓰려는데 약간 저의 작가적 야심이랄까? 좀 제대로 되게 재밌는 걸 쓰고 싶은 거예요. 범죄 소설을. 그래서 되게 실제 같은 거. 한국 범죄 소설을 보면은 재밌는 것도 많은데 좀 진짜 같은 게 약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남여고 탐정단 이런 거 재밌긴 재미있는데 이렇게 또 학교가 모델이고 내지는 좀 이렇게 가상의 상황 같은 이런 게 있고 진짜 살인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거 진짜처럼 수사하는 이런 소설, 되게 진짜 같은 수사 방법도 그대로 나오고 이런 거를 쓰려고 형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사회부에서 경찰 출입을 했었는데도 잘 모르더라고요. 보면은 사회부 기자가 무슨 사건 기사 쓰는 게 딱 2번이에요. 터졌을 때 쓰고 잡혔을 때 써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잡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경찰분들을 만나도 경찰분들도 잘 몰라요. 이번에 알았는데 전체 경찰 중에 수사를 하시는 분이 한 30% 정도래요. 경찰도 조직이 크고 치안, 방범, 교통 이런 것들이 또 경찰 내부에서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경무, 기획도 많기 때문에 수사 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고 수사하셨던 분들은 계속 수사만 하는데 거기서도 강력범죄 수사하는 분들은 되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놀랐는데 한국이 이제 유전자 워낙 과학 수사도 되게 뛰어난 나라고 지문도 전 국민이 등록이 돼 있어서 그리고 CCTV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살인범을 못 잡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금방 잡는답니다. 살인범이 대체로 우발적 충동으로 저지르든지 아니면 피해자 근처 사람이든지 한데 피해자 근처 사람은 계속 물어보다 보면 잡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람은 그날 CCTV 열심히 보면 잡히고 그래서 되게 모델이 되는 사건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찾았죠. 찾아가지고 그 사건 수사하셨던 형사분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수사했는지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또 강원도에 계셔가지고 강원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좀 의미 부여를 하자면 처음에는 그 범죄물을 쓸 때 어떤 진짜 강철중 같은 형사가 혼자 막 이렇게 범인을 열심히 추리를 해가지고 잡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무조건 팀 수사고 무조건 한 팀이 같이 수사를 하는 거고 혼자 수사하는 경우는 없다. 무조건 팀이고 또 그 수사 내용이 아까 제가 좀 약간 우습게 과학수사 CCTV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사람이 무슨 머리로 어떤 특정 사람이 머리로 추리하는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범죄자를 잡겠다는
제도와 범죄를 방지하고 설사 범죄가 터지더라도 얘를 잡기 쉽게 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CCTV도 그렇고요. 있고, 제가 지금 다루는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오랫동안 범인이 안 잡혔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 범인을 잡을 수 있게 공소시효도 뭐, 지금 잘 알려진 건 태완이법인데, 태완이법 말고도 공소시효를 계속 연장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회가 범죄자를 잡으려고 온갖 곳에서 노력을 하는 셈이에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나 되게 재밌는 범죄물을 써야지 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원고를 구상을 하면서 저의 어떤 제가 여태까지 쭉 써왔던 작품들의 좀 일관된 테마가 하나 있고, 그것도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당선 합격 계급도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썼던 글이 거의 대부분 어떤 시스템을 다루는 거였습니다. 한 개인을 그 개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 이런 거였고, 뭐 표백도 그랬고 댓글 부대도 그랬고 한국이 싫어서도 그랬고, 저의 주인공들이 그 시스템을 짜증을 내면서 그냥 자살해버리자라든가 이민 가버리자든가, 아니면 그 시스템의 제일 추악한 어떤 그런 거와 동화가 되든가, 뭐 그런 당선 합격 계급도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근데 제가 지금 쓰는 범죄물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시스템에 맞서는 사람이 범인이고, 그 시스템의 수호자들이 제가 다루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밌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막상 또 이제 경찰분들한테 무슨 시스템 이야기를 하면 경찰분들이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시스템 없는 데가 경찰이라고. 아까 이런 겁니다. 뭐 자기들은 정말 조직에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어느 경찰이 예를 들어서 성범죄 피해자를 잘못 다뤄서 지탄을 받으면 경찰 조직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 사람을 직위해제 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시스템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을 직위해제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 또는 성범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사람이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잘못하지 못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지. 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걸 보고 그냥 다들 몸조심하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배우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도 공감합니다. 쌤튜브